두피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사실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약한 부위인데 너무 강한 자극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샴푸바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되게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는 두피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샴푸 종류 상당히 많죠. 근데 샴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두피에 영양도 주고 머리카락을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자극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역시 되게 많습니다. 두피에 있는 피부는 우리 눈 주변에 있는 피부만큼 상당히 얇은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두피가 쫙 이렇게 쪼아서 붙어 있는 듯한 느낌.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피부가 민감하신 두피를 가진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한테 샴푸를 막상 권해주려고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성분들 때문에 권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제가 샴푸바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분을 좀 최소화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성분들을 적게 사용해서 최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샴푸바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비누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빨래 비누 같이 만들어주는 단단한 비누가 너무 pH가 높고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클렌징은 잘 되지만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좀 어떻게 나오냐면 신데트바라고 해서 되게 부드럽고 물컹물컹하고 pH를 좀 떨어뜨려주는 비누의 형태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런 비누의 형태 때 만들어지는 구성 성분 중에 바로 뭐냐면 소디움 코코일 이소티오네이트라고 하는 성분들이 추가되는 바로 이런 비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클렌저들이 폼 클렌저를 포함해서 다 액상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pH를 조절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면활 성제들 좀 더 부드럽고 순하고 약한 이런 계면활 성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액상의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요즘에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샴푸는 반대로 우리가 너무 이제 액상의 형태로 사용을 했는데 머리카락도 좋아지게 만들어주게 하고 두피도 좋아지게 만들어주게 하니까 성분을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뭘 많이 묻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계면활 성제를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두피가 계속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아까 신데트바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소디움 코코일 이소티오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바로 이 샴푸바의 주 성분이 되는 게 바로 이 소디움 코코일 이소티오네이트라고 하는 계면활 성제입니다.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리뷰할 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샴푸바를 고른 기준은요, 첫 번째는 성분이 30개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것과 함께 일단 pH가 약산성인 제품들 위주로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동구바치라고 하는 샴푸바인데요, 플라스틱 프리 올바른 샴푸바 쿨링용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출시가 됐고요. 우리가 샴푸를 사용하다 보면은 용기도 플라스틱이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많죠. 사실 이거 열면 이렇게 바로 제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재활용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클린 뷰티의 개념이 좀 샴푸바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성분을 좀 보면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소디움 코코일 이소티오네이트입니다. 우선 잘 보면요, 코코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바로 코코넛 오일을 이용한, 이 코코넛 오일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라우릭 애시드나 미리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같은 이런 지방산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산성 계면활 성제로 불리기는 하지만 약간은 강도가 있는 계면활 성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계면활 성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피에 있는 피부를 좀 더 pH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 때문에 상당히 이 장벽을 좀 더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성분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옥수수 전분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쌀뜨물이나 옥수수 전분 같은 걸로 이렇게 클렌징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뽀득뽀득하게 잘 지워집니다. 그 전분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되게 흔히 말하는 폴리머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성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들을 다 어우러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실제로는 전분 형태가 들어가면 좀 더 클렌징이 잘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코베타인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이 코코베타인 역시 아까 코코넛 오일과 함께 들어가는 베타인 양측성 계면활성제가 함께 들어가죠.
계면활성제는 물을 좋아하는 구조와 물을 싫어하는 구조가 있고, 물을 좋아하는 구조의 성격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면 양이온, 마이너스면 음이온, 둘 다 있으면 양측성, 아예 없으면 비이온. 자, 아까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양측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데, 계면활성제의 다른 종류들을 넣으면서 뭐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톨 같은 경우는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주는 수용체를 자극시켜서 가려움증이 있다거나 뭔가 약간의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되게 청량감, 시원한 감을 주면서 실제로 이런 가려움증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죠. 멘톨의 함량이 매우 높지 않으면 매우 자극적이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소량은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호호바시 오일이나 스피아민트 오일 같은 오일을 약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클렌징을 할 때 계면활성제 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오일 성분들을 약간 넣으면서 윤활유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게끔 하기 위함이어서 직접 pH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약 6대 정도가 나왔어요. 회사에서 측정하는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회사에서는 pH 5.5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이제 물량이 조금 많아서 조금 올라갔긴 했지만, pH가 6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약산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 그 다음 이런 부분들한테 사용하시면 좋고요. 좀 더 클렌징에 좀 더 포커싱을 두면서 두피 건강에 그렇게 크게 해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두 번째는 틴 노이 샴푸바입니다. 초콜릿인 줄.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분과 코코베탄, 양측성 계면활성제 좀 비슷한 그런 구성 성분을 보이죠. 카카오 껍질 가루. 이 껍질 가루를 좀 썼다는 것은 뭐냐면, 약간의 이제 물리적으로도 클렌징을 할 수 있는 효과들을 넣었겠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클렌징을 할 때는 되게 이런 것들을 클렌징을 물리적으로 잘 제거할 수 있지만, 자연 환경에 사실 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한 느낌이 좀 있어요.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가고 판테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야시나마이드와 판테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화장품 성분에 들어갔을 때 진정 효과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이 나야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피지를 조금 조절해주는 부분들 때문에 피지 분비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도 약간 이걸 줄여줄 수도 있죠. 그 아연 피르치움 같은 성분, 징크 피르치움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지루두피염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징크 피르치움 같은 성분들을 이렇게 염증을 되게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라세치 않은 이런 균들의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성분들 때문에 특히 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가 민감하거나 지루성 두피염을 위해서 염증 완화를 시켜주기 위한 성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독특한 게 세라마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NP, 세라마이드 AP, 세라마이드 AS, 세라마이드 NS, 세라마이드 EOP. 세라마이드는 EOP.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라마이드는 사실은 워낙 불용성이라서 이런 클렌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보습 효과를 이 세라마이드가 막 들어가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클렌저를 사용해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약간의 어느 정도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액상에 원래는 잘 안 녹는 불용성 물질이라서 이런 고체 성분에 좀 들어갔을 때 아마 크게 우리가 이질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틴이 들어가는데요. 이 바이오틴 같은 경우는 모발이나 이런 모근에다가 영양 성분을 주면서 우리가 탈모 있으신 분들한테 좀 더 이걸 회복시켜주기 위한 성분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좀 크죠? 근데 사실 이런 샴푸들이 조금 약간 비싼 느낌이 있어요. 2만 원대면 사실 비누 하나가 2만 원이면 사실 좀 비싼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가성비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오일들이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보호해주기 위한 성분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다음 회복을 시켜주는 판테놀과 나야시나마이드, 그 다음에 비듬에 들어가는 징크 피르치온 성분 같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제품은요, 에리제론 올인원 비건 샴푸 볼 샴푸바라고 하는 되게 뭐라고 하나 친자연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이게 불에도 잘 탈 것 같고 묻어도 이게 잘 분해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샴푸바가 다 요즘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열면은 이렇게 당구공? 포켓볼공? 그 정도 느낌? 좀 써보니까요, 샴푸바가
넓적한 이런 샴푸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하기가 편한데 둥근 샴푸바를 쓰니까요. 약간 이걸 거품 내기도 좀 그렇고 직접 바로 대기도 그렇고 약간 불편한 감은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놓으면 장점은 뭐냐면 조금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샴푸바가 고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거품을 잘 내고 만들고 나는데 두면 이게 잘 갈라지거든요. 나중에 좀 부서지는 형태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둥글게 만든 거는 사용할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은 있지만 사용하고 난 뒤에 뭐 이런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조금 좀 미묘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추출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전체 성분에서 볼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 막 그렇게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니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청포 추출물을 되게 많이 쓰죠. 우리 5월 단오 때 청포 잎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나 두피를 위해서 상당히 건강하다, 오랫동안 사용한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짓는 제품들이 많고, 그 말고 뭐가 들어가냐면 오트밀 가루가 들어갑니다. 이 오트밀은 상당히 이제 뭐 베타글루칸이라든지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이 상당히 풍부해요.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진정시켜주는 작용도 좀 있고요. 보습 효과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뭐 이런 항산화 이런 것들도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분들이 오트밀이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추출물 형태를 좀 빼고 나면 뭐 성분은 18개고요. 아주 그 제품이 상당히 심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H도 6대 상당히 조금 제가 볼 때 약산 상태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 이 pH가 높아지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약산성으로 딱 돼 있으면 실제로 피부에 4.5에서 5.5대 또는 우리가 그 정도만 잘 유지만 되더라도 장벽이 왔다 갔다 문제가 일으키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부에 민감도를 상당히 줄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제품들은 얼굴에 써도 돼요. 얼굴에 쓰셔도 되고요. 뭐 여드름이 있는 분이나 피부가 되게 민감한 분들도 괜찮은 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클렌저에 들어가는 전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줄어져 있죠. 되게 문제가 있고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되게 약한 사람들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제품의 개수를 줄이고 그 제품에 각각에 있는 성분의 합을 줄여라 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클렌저들 보면요 30개, 40개, 50개 넘어가는 게 수두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피부에 사실 조금 적용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 성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심플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등드름, 가드름 뭐 이렇게 생기는 분들한테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민감한 두피에서 충분히 사용해도 무난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스킨 그래머 스윗 앤 젠틀 샴푸 바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모양이 되게 독특하죠. 되게 이쁘긴 하네요. 자, 여기도 보면 소듐 코코일 이소티오네이트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비이온성 계면활 성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게 당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면활 성제를 만들 때 수분을 좋아하는 이 부분에 어떤 성분들을 넣느냐인데 우리가 흔히 설페이트 프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음이온 계면활 성제의 성격, 뭐 양이온 계면활 성제의 성격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니까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비이온 계면활 성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많이 쓰는 게 라우릴 글루코사이드인데 이 데실 글루코사이드, 라우릴 글루코사이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상당히 좀 안전하고 상당히 또 자극이 덜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이런 비이온 계면활 성제 상당히 이게 좀 뭐라고 할까 클렌징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미끈덩거린다고 하나 아니면 막 좀 클렌징을 우리 느낌에 되게 시원하게 클렌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을 잘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순하게끔 여러 가지 섞을 때 좀 많이 쓰는 그런 계면활 성제입니다. 자, 소듐 코콜 이소티오네이트와 함께 멘톨. 자, 똑같이 두피의 시원함과 청량감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향도 멘톨 향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멘톨. 그 다음에 숯가루. 숯은 흡착 능력이 되게 강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분들을 흡착시켜줘서 실제로 나중에 클렌징 할 때 같이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고요. 시어버터, 동백나무 오일. 자, 똑같은 기름 성분이죠. 머리카락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 머리카락의 결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두피에 닿았을 때는 수분력을 조금 유지시켜줘서 피부의 보습력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워낙 유명하죠. 보습 성분,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요. 이 살리실릭 애시드 바 성분이죠. 피지를 조절해주고 사실 이렇게 염증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좀 있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두피는 기본적으로 보통 지성 패턴을 보이죠. 되게 우리가 기름을 많고 머리카락이 계속 나오면서 윤활 효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위보다 확실히 기름이 많이 분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실제로 건성인 경우도 있지만 되게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경우, 너무 머리를 되게 오랫동안 감는다든지 이런 되게 강한 계면을 성제를 오랫동안 썼다든지 헤어 드라이기를 오랫동안 썼다든지 하면서 두피가 되게 민감하고 건조해지는 그 환경에 있으니까 두피가 쩍쩍 갈라지고 되게 건조한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 있죠.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조금 자극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보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개선돼요. 주루두피염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의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의 좀 제품이냐면 좀 지성, 피지 분비가 되게 많고 살짝 머리 안 감으면 머리 떡지고 문제성, 염증성 변변들이 좀 많이 생기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제품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서 피지를 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부분, 티트리 오일 같이 이런 염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성분 함께 지성 쪽, 문제가 조금 많은 그런 두피에 사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 4가지 샴푸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샴푸바는요, 전 성분의 합들이 되게 줄어져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되게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는 두피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어떤 제품을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두피도 민감하고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데 사용할 때마다 너무 문제가 생기고 너무 괴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제가 제품을 골랐고요. 항상 전 성분의 개수를 좀 줄이고 내가 사용하는 양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으로 되게 이 두피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좀 더 관리, 평소에 잘못된 생활 습관도 함께 교정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